자, 오늘 3월 첫 거래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제가 오늘 못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시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는 호재로 시작가를 높게 띄우는 시장은 함정이 너무 많아서 단타는 물론 주식 보유자들도 갭만 띄웠다가 주가가 빠져버리게 된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시장이라서 저는 이런 시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매매나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을 매매할 때도 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이 되어야지 먹을 자리를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냥 허겁지겁 들어오는 매수세로 인해서 시작가가 너무 뻥튀기 돼버린다면 그 뒤부터는 누가 고점에 빨리 파냐 싸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수나 종목이나 변동성까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이런 시장에서는 크게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 쉬면서 나스닥의 급등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2%나 뛰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에 증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급반등하는 장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악재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누구나 아는 대형 호재로 시작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시장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출발을 하고 반등하는 시장은 단타들이 모든 게 선반영된 가장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식 보유자들에게는 당연히 갭 띄어서 시작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매일 트레이딩을 하는 저로서는 오늘 같은 시장은 그냥 쉬는 게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만 잠깐 매매해서 매매 실패한 다음에 10시부터 하루 종일 매매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호재, 그 호재가 나스닥 3% 상승처럼 강하다면 일반 종목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움직이지 않았어도 2, 3% 기본 갭상승이 나올 것이며 종목에 따라서 사고 싶었던 종목도 억지로 갭 띄우는 시장이 오늘 같은 시장입니다. 지수도 마찬가지로 시작 지수가 높게 잡히지만 주식 보유자가 아니고서 신규 진입자가 나스닥 급등 같은 누구나 아는 호재로 높은 가격에 따라 들어간다면 물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그냥 편하게 지켜봤다가 내가 원하는 기회가 오는 게 아닌 이상은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3월 목표는 당연히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며 이런 널뛰기 시장에서 아까운 거래세만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올 때까지 매매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저의 3월 목표입니다. 코스피 캔들을 봤을 때 이런 캔들은 도저히 제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캔들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 예정이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종가 기준으로 캔들 모양이 좀 예쁘게 마감을 해야지 그 뒤부터 높은 확률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이 높게 뜬다면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확실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갭만 띄었다가 줄줄 흘러내리는 종목이라 종가 기준으로 확실하게 마감하는지 캔들이 예쁘게 마감하는지 그것을 체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신규 진입자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면 저도 삼성전자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에 있는데 누구나 아는 호재로 갭상승 띄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까지 들어오긴 했지만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게 시작가가 너무 높았습니다. 3%를 띄웠다는 건 평소와 다른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해야 그 3%에서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뜻인데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딱 보더라도 오전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라도 정말 많았으면 고점에서라도 들어갔을 텐데 평소와 거래량이 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으며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종가 기준으로 예쁘게 마감을 해야 됩니다. 목요일 시장이 저번 주 목요일 시장이 기회였는데 이런 식으로 종가가 좀 윗꼬리가 없는 깔끔한 양봉으로 마감을 할 때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수 차트도 마찬가지. 반등하다가 반등에 실패를 했고 어쨌든 간에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캔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윗꼬리까지 달려서 지금 며칠 동안은 좀 여유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한 이쯤 3100 이상에서 마감을 하던가, 코스닥은 지금 자리가 코스피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코스피 기준으로 한 31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하면서, 삼성전자도 양봉 유지하면서 한 85,000원 이상에서 마감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 종가 매수를 하든 시간의 거래에 들어가든 삼성전자를 진입할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며 종가 기준으로 3100포인트, 삼성전자 깔끔한 양봉으로 85,000원 이상, 그때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고서는 지금 변동성을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며칠 동안 기회가 올 때까지는 구경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굶어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여유를 가지시고 기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말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매매만 하셔야 되며, 쓸데없는 매매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또 시장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 같아서 무리하게 따라 들어갔다가 후회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여유를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조건이 코스피 31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하는 거, 장중에 잠깐 터치해도 의미가 없고 종가 기준으로 예쁜 캔들과 이 위에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어차피 3100 이상에서 마감한다면 삼성전자 모양도 예쁘게 마감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나올 때까지 천천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나 수급으로 매매를 할까 했지만 코스피에서 기관 투자자의 거의 대부분 종목에서 묻지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이렇게 골고루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집중되는 게 없어서 수급이나 거래대금 상위는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매매를 쉬었습니다. 오전장에 잠깐 보던 종목이 신풍제약이 있었는데 이게 치고 올라가서, 저는 이런 그림을 원하는데 이런 종목을 발견하는 방법은 거래대금 상위를 체크해도 되지만, 그냥 편하게 이런 종목을 발견하시려면 VI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VI가 걸린 종목에 이전에 좀 강했던 종목이라면 그 종목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계단식 상승으로 최근 박셀바이오처럼 상한가 근처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VI가 걸린 종목에서 그 전에 강했던 종목은 일단은 분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분류한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항상 좀 안전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2차 상승, 저도 신풍제약을 2차 상승을 기대했지만 2차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찔러봤다가 손해를 봤으며, 이런 종목은 기준가가 당연히 VI가 걸렸던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시초가에서 멀어졌다면 그 뒤에 기준가는 VI가 걸린 가격인데, 신풍제약이 VI가 94,000원에 걸렸습니다. 94,000원에 VI가 걸렸었고, 여기서 94,000원 반등할 때 제가 찔러 넣었지만 유지 못해서 바로 손절했습니다. 그 뒤에도 이 자리를 제대로 회복해 준다면 여기서 최근 박셀바이오 같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하루 종일 매매도 쉴 겸 그냥 편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도저히 회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도 기대를 했지만 거래량과 매수세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항상 종목을 분류해 놓고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천천히 낚시한다는 생각으로 여유롭게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게 다른 대형주들도 많지만 삼성전자가 좀 예쁘게 마감해 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며 여기서 승부를 볼 예정입니다. 당연히 예쁜 그림이 나오지 않고 원하는 조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황금선 깨버리거나 81,000원까지 깨는 그림이 나온다면 싸다고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심했는데 저는 매매를 신풍제약 실패하고 나서 포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음봉으로 마감을 했으며 보시다시피 지수가 갭상승이 나오는 바람에 삼성전자 3%, 하이닉스 5% 갭상승이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갭상승이 너무 높게 나와서 매매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차도 3%, 시간의 거래에서 보합이었던 종목들이,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들이 전부 다 갭상승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래서 누구나 아는 호재는 악재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거를 상한가 종목에 대입을 했을 때 상한가 간 종목, 좀 예쁘게 상한가에 마감한 종목은 그 다음 날에도 당연히 변동성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종목을 대입했을 때 그 다음 날에 좀 합리적인 가격에 시초가가 형성이 되어야 그 뒤에 VI가 한 번 더 걸리던가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올 같은 종목도 마지막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에 시작을 해야지 적당한 눌림목을 통해서 그 뒤에 변동성을 기대할 수가 있으며, 모양이 예쁘지 않다면 분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이나 다른 종목이나 다 마찬가지. 시작되는 가격이 좀 합리적이게 형성이 되어야 그 뒤부터 새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이 막 20% 아니면 점상 시작한다 하더라도 점상은 수량 배분으로 그 다음 날에 수익을 챙기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좀 높게 시작이 된다면 먹을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장중에 매매를 참는다고 정말 힘들었는데 박셀바이오, 현대바이오, 박셀바이오가 장중에 10%까지 올라섰다가 마이너스 10%에 마감했습니다. 이런 변동성을 이기기가 어려웠으며 셀리버리도 순식간에 상승이 나왔는데 잠깐 체크를 했음에도 매매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의 상승 종목들, MVH 코리아도 오전장에 매매를 놓쳐서, 타이밍을 놓쳐서 들어가지 못했으며, 신고가에 장중에 17%까지 올랐던 종목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힘든 변동성이 너무 많아서 지뢰밭이라서 오늘 시장 도저히 자신감이 붙지 않았습니다. 스캘핑 잘하시는 분들, 단타 잘하시는 분들은 잘 먹고선 빠지겠지만, 저는 오늘 조건이 너무 안 맞아서 너무 위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상한가를 갔던 KCS도 공략을 할까 했는데 보시다시피 갭상승이 너무 높게 잡혔습니다. 17%. 제가 원하는 갭상승은 상한가 닫힌 시간이 길다면 그 다음 날에는 10% 이하로 시작을 해야 먹을 자리가 좀 쉽게 생길 텐데 17%나 잡혔습니다. 그 외에도 바이오 몇 개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었으며, 특이사항은 오늘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동안 이 지독한 변동성에 지쳤는지 최근 거래대금이 많이 감소했는데, 증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승부를 보지 말고 돈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힘들었다 하더라도 그 2월 손실을 못 잊어서 억지로 조건에 맞지도 않는데 주식 매매를 하려다가 3월도 크게 손실을 볼 수 있기에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회를 엿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번 증시를 지켜보면서 예쁜 캔들이 나온다면은 그때 적극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체크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이 오랜만에 좀 좋게 들어왔는데 기관 투자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오늘 연기금 좀 들어오는 척 하더니 결국에 마지막까지 매도가 나오면서 마감했습니다. 요즘에 쓸데없는 이 금융투자 수급이 들어왔다 나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오늘 수급이 들어왔다가 마지막까지 나가면서 좀 아쉽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 들어오던 수급이 중간에 나가다 보니까 지수가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린 것이며, 반등해야 될 자리, 오늘 유지를 해줘야 될 자리에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서 미끌렸다는 건 그 뒤에도 변동성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쓸데없는 수급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월 손실에 집착하지 마시고 3월은 본전이라도 지켜보자라고 생각하고 방어 매매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회가 찾아올 것이며, 주식 매수를 원하지 않아도 분명히 떠먹어 주는 종목이 시장에서 알아서 찾아올 겁니다. 3월 시장 여유롭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